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누군가는 많이 향유하고, 누군가는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또 누군가는 그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만큼 더 알고 싶어져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마음이 곧 탐구로 이어지는 사람, 여정님을 모셨습니다. 여정님의 탐구 대상은 식물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식물의 이름들을 알아가고 식물에 대해 탐구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식박사가 되어버린 여정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취미로 나오셨는지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 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정님. 네, 사실 저희가 그 식물을 주제로 예전에 유광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오늘 겹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사실 조금 다른 주제로 저는 모셨다고 생각을 하고 모셨기 때문에 네네. 그 앞에 소개해 주실 때 식물을 사랑하는 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유광님과 조금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됐거든요. 네네. 제가 유광님 인터뷰할 때 그 나왔던 얘기인데 뭔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향유를 그냥 하고 그냥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대로 즐기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쓰면서 자기의 사랑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그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말하자면 제가 듣기로는 네. 여정님은 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일명 식물 박사라고 이제 들어서 그게 좀 흥미로워서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유광님은 조금 그걸 창작을 하는 방식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정님은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여정님 언제부터 식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계기가 된 일이 하나 있어요. 우연히 한 식물을 발견하고 그것의 이름을 찾다 보니까 식물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건데 제가 예전에 그 군복무를 할 때 제가 당시 그 사회복무요원이라서 그 서빙고 주민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곳의 위치가 진짜 바로 앞에 한강이 있거든요. 조금만 가도 한강이니까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한강을 갔죠. 그런데 이제 웬 처음 보는 꽃들이 이렇게 강가에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오늘 얘 이름을 꼭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네이버에 렌즈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꽃 사진을 찍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게 그 개망초라는 꽃이었는데 지금 전국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한강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하나씩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나 싶어요. 오, 그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 개망초. 네네, 개망초가 맞습니다. 이제 first love였던. 아, 네네. 그게 언제였어요? 대략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0년도니까. 마침 딱 코로나여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없을 때여서 되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혹시 그럼 그 전에는 약간 식물이나 자연에 관심이 원래도 많으신 편이었어요? 싫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나 자연 정말 좋아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이런 식물이나 꽃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곤충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자연의 지형지물 같은 거를 좋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꽃이라는 거에 좀 꽂히게 된 거는 진짜 네. 그때부터였다. 네, 맞습니다. 약간 운명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이버 렌즈에다 이렇게 키면 요새 그렇게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새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편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기능을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도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이버 렌즈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이제 워낙 식물이라는 게 비슷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오류도 있어서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나 도감 같은 거를 같이 활용해서 보는 편입니다. 백과사전까지. 네.
되게 아날로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GPT나 그런 네이버 렌즈가 헷갈릴 정도로 사실 꽃이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원래 관찰력이 좀 좋으신 편이세요? 바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도 백과사전을 보면서 이 꽃이 이 꽃이구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딱 한눈에 보고 정말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기까지의 관찰력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이 식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이 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꽃에도 구조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라던가 그런 것을 캐치해서 구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많이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꽃이 피는 시기, 그러니까 개화 시기를 통해 많이 구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막 3월에 내가 발견했는데 뭐 10월에 피는 꽃이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을 테니까. 그쵸. 그러면 보통 어디까지 알아보세요? 식물 처음에 딱 확인할 때? 일단은 가장 먼저 저한테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이 식물이 가진 이름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요. 만약에 좀 더 왠지 궁금증이 더 생겼다 그러면은 뭐 이제 조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 찾아보기도 하고 꽃말에 대해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 진짜 관심 있는 건 이제 그 인터넷에 사전 많잖아요. 그것도 찾아보고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데 가서 이제 관련된 책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지식은 어떻게 따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머릿속에 그냥 저장하나요? 사실 지금껏 특별히 어떤 기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찍으니까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는 기록 형태로 남아있겠지만은 이거를 정리해서 얘는 뭐였다 저거는 뭐였다라고 정리는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거의 5년 정도 됐으니까 네. 이제는 약간 어떤 웬만하면은 이거를 검색해보지 않아도 어떤 꽃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참 식물이 좋은 이유,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실 거지만 식물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5년이나 식물을 이렇게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음 보는 식물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사실 이 도시에는 있는 식물들은 사람의 손길을 탄 식물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일단 이 심어서 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진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년 보기 때문에 아 얘는 뭐 A라는 식물이었어 그러면 내년에도 그 자리에 필 테니까요. 근데도 항상 똑같은 자리를 가도 매번 새롭게 발견하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점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드넓은 세계군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식물에 대한 정보를 딱 알아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그냥 좋다.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식물을 알게 된 거에 대한 뭔가 성취감? 아니면은 뭔가 그죠. 이 식물을 알아가는 거에 대한 지적 유희? 뭐 어떤 쪽일까요? 모두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이름을 알았다는 그 궁금증을 해결했다는 것도 있고 몰랐던 것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희열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내가 이름을 암으로써 이제 얘는 이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뜻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미적 관점 말고 네. 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예쁘다 이런 거 이상으로 네. 꽃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꽃을 어떤 미적 기준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꽃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식물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꽃도 워낙 다양한 형태가 있고 화려한 형태도 있고 이게 꽃이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은 꽃도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 이유만으로 되게 큰 흥미가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들, 화려한 꽃들은 화려한이라는 이유로 사람들 기억 속에 기억이 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특이한 꽃들 있잖아요. 뭐 전혀 꽃처럼 안 생긴 꽃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
이게 꽃이야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되게 많이 흥미가 가던데. 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바깥에 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의 네네. 흥미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아까부터 이제 뭔가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네네. 처음 제가 인트로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어떤 걸 좋아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원래도 여정님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공부하고 탐구하는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성향은 원래 그냥 본인이 그냥 타고난 성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전 타고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공부하는 거에 그 욕구는 뭘까요?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호기심인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걸 알아간다는 것. 이 몰랐던 것을 알아간다라는 욕구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것까지 굳이 궁금해야 돼 라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맞아. 진짜 세세한 거 하나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떤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가지는 어떤 욕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게 좀 저한테 크게 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성향인데 이제 꽃에 관심이 생기면서 네네. 거기서도 똑같이 발현이 된 거죠. 네. 저는 뭔가 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전 뭔가 좋아하면 그 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욕구가 당연하게 생기고 네네. 그게 저는 좋아함이라는 것에 당연한 어떤 부산물이랄까? 네네.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을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의 세계관 안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떤 거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게 왜 좋은지를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이게 말하자면 그거를 좋아하는 나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좋지?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지를 좀 명확한 이유를 대고 싶은 거죠. 네네. 말하자면 저는 그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정님은? 저도 식물이 왜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거는 저는 식물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굉장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식물을 어떤 탐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식물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탐구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는 뜻이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탐구할 대상이 많으니까 나는 식물이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과관계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할 게 많으니까 좋을 수도 있네요, 진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전님 식물 키우기도 하세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뿌듯하게 웃으시면서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요?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집에 있는 식물들을 조금 정리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새로 들인 식물도 있고 이제 분갈이를 해준 식물도 있어서 네, 그 생각에 나서 웃었습니다. 많이 키우고 계신가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5개에서 7개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 그냥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마주하는 식물들을 공부하는 것과 그 식물을 직접 내 집에 들여서 키우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정말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심었다곤 하지만은 바깥에 즉 흙에서 자라는 식물과 내가 집에서 화분을 들여서 들이는 식물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실 애정을 갖는 건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좀 구별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바깥에서 원래 자라야 될 애들을 굳이 안에서 들여와서 키운다는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 탐구의 대상이라는 또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을 탐구할 수 있으니까 네. 또 그거 나름대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건 어떤 물론 이제 그게 내 집 주변이거나 이러면 변화를 볼 수 있지만 맞아요. 집에서 키우면은 진짜 모든 순간을 계속 지켜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 손길을 또
타고 그런 그죠, 네. 것도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네. 식물 키우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은 뭐예요? 있다면? 일단은 식물이 제가 그 유광님 편을 들으면서 유광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식물에게 무심하듯 돼야 잘 자란다고. 맞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수록 식물은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 식물 킬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식물만 키우기 하면 다 죽인다는 말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물을 아예 안 줬거나 하는 식에서 죽게 되겠죠, 식물들이. 근데 저는 오히려 식물에 물을 자주 줄수록 식물을 안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식물 키우는 거 어려워하는 건데 뭐 물을 2, 3일에 한 번씩 주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2, 3일이라는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 식물의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식물의 잎이 말랐거나 하면 또 떼어주기도 해야 되고 빛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걸 항상 신경 써줘야 돼서 되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식물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단순한 이 진짜 작은 새싹 하나라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맞았을 때 식물이라는 것도 결국 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좀 거기서 오는 경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겸손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사실 관찰력과 관심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들으면서 이게 유광님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왔을까를 저도 추리하면서 들었는데, 네네.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여정님은 네. 꽤나 그 T적 성향을 많이 갖고 계셔서 네. 뭔가 어떤 것이 이렇게 잘못되어 갈 때 네. 막 감정적으로 패닉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과적으로 분석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 2, 3일 한번 물을 줘야 되는군. 약간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서 네. 그게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아마도 유광님이 말씀하시는 관심이 우리가 보통 막 어떤 걸 너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제 감정이 앞서면 네. 그렇게까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얘는 안 살아났지 이러면서 막 물을 주지 말아야 할 애한테 막 물을 많이 준다던가 네. 그런 거이지 않을까? 이런 약간 유추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좀 나오긴 했는데 네. 혹시 그 식물이 좋은 이유 혹은 이제 식물을 내가 공부하는 어떤 그 이유, 식물에서 내가 느끼는 매력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몰랐던 식물을 알아간다는 것. 식물의 이름을 내가 몰랐던 이름을 알아간다는 거는 이 식물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럼 일단 몰랐던 걸 알았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지적인 충만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자연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자연 하면은 우리가 많이 식물을 떠올리잖아요. 사실 식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자연이긴 하지만은 식물을 관찰하고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가장 쉽게 혹은 가볍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을 좋아한다는 그 어떤 큰 범주에서 식물을 좋아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자연을 이해하는 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 일단은 사람은 지금 뭔가 우리 흔히 인위적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사람도 자연에서 온 존재들이에요. 뭔가 지금 우리가 흔히 자연에서 말하는 어떤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뭔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람도 그 자연 속에서 왔으니까 우리도 결국 자연에서 멀어지기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짜 자연스럽다는 건 당연하다는 말의 의미기도 한 것 같아서 맞아.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좋아한다 혹은 자연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뜻이죠. 네. 그런 게 언어에 녹아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도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식물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나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식물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오, 쓰임새가 네. 많다. 애초에 식물이라는 게 연구되기 시작한 게 사실 식물의 약효를 위해서 식물이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식물이 쓰이기도 했고 식물의 자원화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뒤처진 것 같긴 한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물들이 낼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식물들을 자원화하고 있거든요. 식물 자체를 자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자원화를 하고 있죠. 되게 식물이라는 게 진짜 흔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찮게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식물이 길가에 이제 큰 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얘도 태초에는 진짜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난 거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쓸만한 것들을 주고 하는지가 보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거는 진짜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은데 식물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해야 할까요? 네. 뭔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을 느끼는 그런 걸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종교 있으세요 혹시? 있긴 하지만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단어가 좀 이상한데 초자연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네. 그런 힘은 은근히 믿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 밖에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거를 자연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겸손해지고 네네. 정말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자연에서. 자연을 다른 말로 하면 생태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생태계라는 건 굉장히 거대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생태계에는 당연히 어떤 작용하는 힘이 분명 있죠. 어떤 에너지의 순환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떤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식물은 되게 뭐 물론 동물도 그런 동물이 있지만 진짜 오래 사는 나무들 있잖아요. 500년 된 나무 막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네네. 진짜 신기해요. 맞아요. 네네. 진짜 뭐 약간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 뭐 예를 들어 어디 그 유적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 네네. 나무가 성균관 앞에 서 있었던 막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나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산 이 나무는 어떤 걸까 막 이런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진짜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 계단이 약간 이 돌이라고 할까요? 대리석? 이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틈에 웬 식물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식물이 콘크리트를 뚫고 자라는 경우는 많지만 그거는 그 아래에 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건데 아니 얘는 생전 아무것도 없는 그 진짜 그 돌틈 이 대리석이라고 할까요? 그 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얘는 대체 어디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까? 저는 이게 며칠 안 가고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또 확인하고 오니까 자라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면 진짜 그 큰 나무에서 보던 그 느낌을 여기서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기적적인 느낌? 네, 진짜 신기해요. 그러게요. 어떻게 돌을 뚫고 자라지? 네. 그게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식물이 보통 처음에 어쨌든 자랄 때는 되게 여린 잎으로 자라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뚫고 자라는지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약간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막 환경이 이제 오염돼가지고 뭐 네네. 숲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자연이 엄청 빠르게 불어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막 엄청 많이 불태워지고 막 이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자연은 생각보다 또 금방 정말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네네. 되게 신기해요.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아, 그죠. 이건 너무 근데 희망편이고.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환경 오염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지구가 계속 병들고 파괴되고 있다곤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사람들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자연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아까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의 일부였으니까 사람은 자신이 있던 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많이 깨닫고 있는 요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좀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자연을 좀 많이 찾고 보존하려는 노력도 많아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자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연계라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식물을 공부해 가면서 혹시 나한테 생긴 변화도 있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던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던가. 그렇게 거대한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재밌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길가에 지나다니는 거를 식물들을 이제 가만히 못 놔두고 마치 비둘기처럼 이제 계속 고개 숙이고 보고 있게 되잖아요. 코박고 계속 보고 있어요. 맞아요. 계속 저건 뭐지? 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얼마 가서 저거 처음 보는 건데 이래서 보고 있고. 네. 빨리 약간 진행을 못 하는군요. 네네. 이게 진짜 매번 못 보는 게 생긴다니까요. 이게 신기하게. 네. 그리고 또 본 건데도 신기해서 또 볼 때가 있어요. 또 그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겠죠. 네네. 진짜 다양한 게 신기하죠. 진짜 자연의 가장 그 신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다양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전 동물만 봐도 너무 이상한 동물들이 많잖아요. 기린이라던가. 맞아요. 이게 가끔씩 그냥 생각해보면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이하게 생긴 동물들도 너무 많고 아마 식물은 더 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네. 예, 절대 인간의 창조력으로는 불가능한 정도의 창의성이지 않나. 맞습니다. 네네. 그럼 계절 변화에 대해서도 좀 약간 더 예민해졌을 것 같아요. 어때요? 계절 변화.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은데 네네. 워낙 다양한 생물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사계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봄에만 볼 수 있는 꽃이라는 게 있고 또 여름에 볼 수 있는 꽃도 있고 대표성을 띈다고 하잖아요. 뭐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이런 느낌처럼 그렇죠. 사계절이라는 게 식물을 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환경이라서 좋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식물은 사실 그렇게 대표하는 식물도 있고 계절을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피는 식물도 있고 혹은 심지어 이제 그 겨울을 제하고 그 봄, 여름, 가을 내내 피어 있는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계절로서 뭔가 식물을 나누기에는 그게 조금 적합하지 않은 기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개화 시기도 그 좀 지금 기후 변화의 영향을 좀 받고 있진 않나요? 없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없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식물은 정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달라지니까 일단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온도겠죠. 일단 온도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식물은 또 온도에 비해서 그 광주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낮이 짧냐 밤이 짧냐 이것 때문에 식물이 계절을 구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온도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요인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식물이라도 빛을 얼마나 더 받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토양의 산성도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고 워낙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래도 기온 그건 진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괜히 그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식물들이 이렇게 환경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식물들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어디 아프리카에만 자라는 식물도 있고 뭐 유럽에만 분포하는 식물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기후라는 관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막 그냥 꽃 아니어도 막 특산물도 요새는 진짜 달라졌다고 들어가지고 기후 네. 변화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꽃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광주기성이라는 것도 있군요. 네. 아, 그래서 그거 있어요. 흔히 예를 들면 철쭉이 봄에 피잖아요. 근데 가끔 가을 보면은 한두 개씩 열려있는 철쭉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기후변화다라고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그 광주기성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착각하고 봄인 줄 알고 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모든 경우가 기후변화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오개념 같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막 무슨 뭐 때이른 벚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너무 맞아요. 네. 지구가 근데 그게 보통 뜨거워져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을 쉽게 지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군요. 네. 만약에 지구가 뜨거워졌다면, 뜨거워진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물이 온도 때문에 사라지면 그 온도에 또 맞는 식물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새로. 물론 이제 좀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생태계의 판도를 뒤덮을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굳건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자연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유지한다는 이 어떤 평형 장치 같은 게 자연한테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맨날 그냥 벚꽃이나 뭐 가을에 이런 낙엽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그 자연이 주는 안도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막 세상이 아무리 망해가는 것 같아도 꽃이 핀다라는 그냥 네네. 그 주기를 그냥 이 시스템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확고한 시스템이 계속 갔으면 좋겠네요. 그니까요. 네. 혹시 식물 보면서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식물 좀 뭐 사람 같다라던가 뭐 약간 좀 나 같다 약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의인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지. 거의 생각보다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어떤 식으로요? 얼마 전에도 약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내가 좀 답답하고 뭔가 그런 상황일 때 또 어떤 식물 보면 얘는 유독 되게 안 자라는 것 같은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입을 해서 얘는 나처럼 잘 자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네. 인간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뭘 봐도 나를 대입하거나 뭐 사람을 좀 대입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성장 안 하는 것 같으면 더 마음이 쓰이겠네요. 네. 근데 그러다 또 어느 순간 확 자라있고 그런가요? 그럼? 약간 맞아요. 인간처럼? 네. 확 자라 있습니다. 네. 계단식 성장 자연에서도 있다. 맞아요. 네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오, 그렇게 한 번에 딱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저는 일단은 라일락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봄철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 라일락을 왜 좋아하게 된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라일락은 봄꽃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기 펴있다 가거든요. 근데 그 어떤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어떤 강렬한 인상 때문에 라일락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되게 향과 더불어서 그 이미지 짧고 강렬한 게 사라지는 오, 네. 짧고 강하게 치고 빠지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원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 담벼락이라고 하나요? 그 주변을 다 라일락을 심어둘 겁니다. 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진짜 향 좋아요, 라일락. 근데 되게 짧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은 그냥 그 식물, 그러니까 이 잎사귀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열매도 보고. 물론 라일락이 짧은 건 사실이지만 라일락도 워낙 여러 종류가 있고 품종이 있고 품종에 따라서 또 이제 피는 시기도 다르고 오. 또 비슷한 종류도 많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조금 잘 배치해서 이제 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조금 오래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식물에 우리가 꽃을 기다리는 이유가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 내내 피어있다면 그 매력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만약에 벚꽃이 1년 내내 피어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벚꽃 축제를 하고 누가 벚꽃을 보러 갈까요? 저는 완전 동의해요. 저는 벚꽃이 가진 그 상징성은 오직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물론 네. 예쁘죠. 물론 네. 예쁘고 너무 눈처럼 예쁘게 내리는 것도 있지만 네, 진짜 금방 끝나서 그게 항상 그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아까 좋아하는 식물에 대해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식물이라는 거는 꽃 하나만을 보고 그 식물을 총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일락은 특히 나무니까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꽃이 지고 잎이 나고 또 그 사이에 또 열매도 나고 이제 또 겨울이 되면 또 이제 낙엽에 대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식물이 죽은 건 아니죠. 네. 어떤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네. 그래서 식물을 1년 내내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라일락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식물을 탐구하는 취미가 여정님의 어떤 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관찰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몰두하게 하잖아요. 나도 막 저는 되게 막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뭔가에 되게 빠져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은 거기에 진짜 완전 빠져있다고 막 눈빛부터 다르다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좀 그럼 저도 몰랐다면 좀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본인은 별로 몰입을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죠. 몰입을 하니까 그런데 막 남들이 보기에도 막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다르대요. 네, 모르겠어요. 혹시 여정님이 정의하시는 몰입이 너무 그 허들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할 수 있는 몰입은 막 진짜 몰입을 해서 누가 불러도 모른다거나 그런 몰입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입의 기준이 높으시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잘 몰입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런 라일락처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좀 볼게.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맞아. 약간 좀 조용한 이미지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몰입은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길이가 좀 긴? 그러니까 A라는 뭐 어떤 식물을 봤어요. 거기서 어떤 의문이 생기면 거기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몰입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막 이걸 의식해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습관처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몰입이라는 게 의식해서 꼭 일어나는 건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이 진짜 완전 연구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항상 그 개미골 파듯이 한다고 맨날 표현을 하는데 네. 하나 꽂히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네. 그거 완전 몰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딘가 이렇게 쭉 박혀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약간 네. 아, 짧고 굵게 계속 한 약간 번씩 그런 치고 것 나오는. 활동적인 몰입가? 네. 그 잡스라는 이름으로 네. 잡초 스터디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 저 처음에 또 봤을 때 진짜 이름 잘 지었다 생각했거든요. 잡초 스터디 잡스로 네네. 줄여가지고 하고 계신데 네. 일단 어떤 활동을 하는 스터디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잡초에 대해 스터디하는 활동인데요. 그죠? 네. 정말 그 말 그대로인 게 정말 그 진짜 그대로예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책 한 권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잡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스터디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랑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총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잡초 스터디는 일단 끝났어요. 일단 지금은 현재로서는 끝났고 지금 완전 새로운 다른 식물 관련된 스터디를 준비 중인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일단 지금 이 3명을 저는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각각 이어져서 이렇게 3명이서 하게 된 건데 제가 평소 식물을 좋아하지만 식물이란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제 아파 선생님인 유광님이 아파를 접하게 되면서
식물이라는 공통점을 또 이렇게 묶였고, 그래서 제가 뭔가 식물 관련된 무언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태예요. 그랬었고, 또 이렇게 하나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가까운 친구 중에 그 조경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식물을 되게 좋아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지금 식물 관련된 무언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잡초 스터디라는 거를 이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본인이 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하게 된 사람들이랑 일정이 좀 안 맞았는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 셋이 잡초 스터디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잡초였어요? 일단 잡초가 정확히 정의를 한다면 뭐예요? 잡초의 정의를 한번 내줘보시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글쎄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잡초? 뭔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들일까요? 그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름 붙이기 어렵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모른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네. 느껴져요. 저한테 뭔가 분류가 쉽게 잘 안 되는데 뭔가 무성이 잘하는 어떤 것 이렇게 그냥 맞아요. 저는 네. 인식하고 있거든요. 잡초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보자면 산이나 들에서 일반적으로 산과 들에서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데 자라는 풀들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야생의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잡초의 정의는 일단 상대적인 거예요. 잡초는 결국 사람이 붙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 딸기밭이 있다고 합시다. 딸기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감자가 하나가 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감자가 여기선 잡초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 자라고 있는 네, 맞아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구나. 네,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잡초라는 건 인간이 만든 개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잡초 스터디를 하게 됐냐를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아마 가장 많이 접한 식물이 잡초라고 생각을 해요. 오시면서 가장 많이 봐온 식물을 떠올린다면 이름 다 아세요? 전혀 모르죠. 그쵸, 모르죠. 그나마 나무 정도는 몇 가지 알 수 있을 텐데 아까도 말했듯이 모른다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잡초라고 하셨잖아요. 다 거기 있는 거를 모르고 막 자라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 흥미롭네요. 가장 흔한데 아무도 모른다니. 네. 뭐야. 뭔가 슬퍼. 네. 일단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있고, 뭐, 이제 나머지 이유는, 이제 그 친구가 식재를 하기 때문에, 식재를 하려면 이제, 식재라는 식물 외에 잡초는 뽑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재요? 식물을 심는 거죠, 한마디로. 아. 네. 어떤 디자인을 거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는데, 아까 말했던 그 딸기밭에 있는 감자처럼, 필요 없는 걸 이제 솎아주는 거야 되는데, 이제 내가 솎아주면 그 종류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실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앞에는 약간 좀 감성적인 이유였다면 뒤에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 솎아내기 위해서, 네. 솎아낼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되게 재밌는데요? 잡초 스터디 하면서 뭐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으세요, 그럼? 진짜 잡초 많구나, 종류가. 종류가. 물론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많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이름을 붙은 종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다른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명화주라는 식물이 있어요. 명화주라는 식물이 있는데 명화주라는 식물도 있지 존명화주라는 식물도 있고 그리고 흰 명화주라는 식물도 있어요. 그 앞에 약간 전미사처럼 붙는 식물들이 다 같은 명화주, 그러니까 속이라고 하는 그 같은 명화주, 그냥 과라고 합시다. 그냥 같은 애들, 같은 가족들 있는데 정말 다양한 게 있다. 잡초 안에서도. 그런 걸 알게 되었죠. 네. 이제 진짜 길을 함부로 그러니까 그냥 못 지나가겠다. 너무 많은 잡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알게 돼서 잘 지나칩니다. 이제 아니까. 그리고 저 바쁘면 지나쳐야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저는 원래 잡초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까 개망초 얘기를 좀 돌아가서, 개망초가 대표적인 잡초예요. 지금도 나가면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망초는 이제 이 여름이라는 시기에 이제 꽃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양봉업자분들에겐 되게 도움이 되는 꽃이긴 한데, 어쨌든 잡초입니다. 되게 많이 자라요. 근데 이 개망초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잡초를 어떻게 자원할 수 없지 않을까? 혹은 원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잡초를 공부해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어요. 쓸모를 찾아주고 싶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서를 얻었나요? 단서를 못 얻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세계는 이 잡초라는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하죠. 그냥 생각보다 넓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연구라던가 알려지지 않는 사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름만 알려줬어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서 여기는 진짜 약간 꿈동산 같은 느낌이구나. 알아야 게 많은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알아가는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앞으로 알아야 하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안 거죠. 네. 원래 뭐 많이 공부하고 깊이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영역이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쓸모를 찾아주고 싶었다는 말이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면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잡초는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당연히 이미 쓸모 있는 것도 많아요. 뭐 약처럼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쵸, 대부분이 이거 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꽃들 있잖아요. 충분히 이쁜 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좀 원예적으로 어떻게 쓸 수 없지 않을까? 근데 그 쓸모의 기준을 어쨌든 사람으로 잡는 거죠. 인간한테 어떤 쓸모가 있을까? 그쵸, 네네. 사실 식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식물이 가장 잘 살아남으려면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쓸모가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네. 그래서 그걸 당위성을 찾아주고 싶군요. 이 식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네네. 네,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많고 많은 식물을 가만히 놓을 수는 없으니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좀 감성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가 근데 이걸 해독해서 써야 된다, 네. 써먹어야 된다. 결국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피는 식물은 아무 이유 없이 자라는 식물은 없을 테니까 어떻게 뭔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쓴다고 하니까 뭔가 이용하고 버리는 느낌이 강한데 저는 이것도 내가 자연에 있는 걸 뭔가 쓰는 것도 일종의 생태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되게 엔지니어적 관점인 것 같아요. 뭔가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런 것 같네요. 전 엔지니어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그러면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보통 아마 그전에는 그래도 혼자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같이 해보는 경험은 어떤가요? 사실 혼자 이렇게 찾고 했지만 그 경험이 되게 얕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나서 더 공부하게 되고 저는 좀 무언가를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이 사람한테 영감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 식물한테 관심을 꾸준히 줄 수 있는 것도 주변에서 식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다. 굉장히 큽니다. 네. 보통 그 식물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설명해주기도 해요. 네. 그런데 싫어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약간 지적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적? 네. 되게 에피소드 많아요.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제 비슷한 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수국이랑 불두아라는 꽃이 있어요. 이게 불두아는 이제 늦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진짜 그 수국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둘을 구분하는 차이는 잎의 모양을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SNS 보면은 사람들이 수국이다라고 올려요. 근데 보면 불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 달아요. 이거 불두하요라고 또 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한 소리 들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 많네. 네네. 그냥 못 지나치는구나. 네. 안에 좀 식물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식물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러고 그 친구가 되게 고마워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몇 가지 구분하기 좀 비슷한데 구분할 수 있는 걸 알려주기도 했고, 네. 그 친구가 그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꽤 있습니다. 네. 알려주다가. 네네. 그런 거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막 알려줄 때 기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런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까지의 욕구도 있지만 그걸 또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맞아요.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으신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지적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제가 식물 좋아하면서 아쉬운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 자연 좋아해라고 하고도 주변에 무슨 꽃이 있는지 무슨 식물이 있는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 물론 이건 제가 관심이 유독 많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더 이름을 바르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적어도. 네. 그리고 좀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방식이 진짜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막 좋아한다고 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저한테도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맞아요.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맞아요. 그냥 좋으니까 듣고 즐길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뭐 보고 즐길 거야. 이렇게 굳이 뭐 그게 뭔지 알고 싶진 않아. 막 이런 사람들도 맞아요. 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입이 근질근질하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모든 거를 알라고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잘못 알고 있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 잘못된 지식은 좀 바로 잡아주는 게 좋죠. 안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저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랑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또 잘못 알고 있는 걸 또 전파하니까. 아니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 이름 잘못 알고 있으면 얼마나 화나요. 네. 꽃의 감정이입. 그렇게 해서 영업 성공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로 인해서 식물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조금의 관심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인스타로 많이 올리잖아요. 꽃 사진이랑 이런 걸 올리는데 그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변에서 저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를 주변에서 꽃박사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변화 아닐까요?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트를 가져서 기분이 좋다. 네, 싫진 않습니다. 앞으로 혹시 식물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간단하게 읊어주세요. 일단은 제 최종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의 정원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아까 말한 라일락으로 이제 네네. 꾸며진. 네, 정원에는 당연히 식물들이 가득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식물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 계속 갈 거고요. 다들 집으로 들여오고 싶어해. 뭘 좋아하면. 저는 이 정원이라는 게 이거 좀 사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저는 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티가 나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 말 자체가 모순이긴 해요. 애초에 정원 자체가 사람 손길이 닿아야 되니까. 근데 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어떤 나만의 비밀 정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게 궁극적인 거라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집 안에로는 식물을 들이지 않을 거고 집 밖으로만 식물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좀 사람 손길이 안 닿은 듯한? 그럼 초대도 안 할 건가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정보. 그건 너무 고립된 것 같고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모두에게 개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몇몇의 사람들한테만 개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들어 느낀 거는 주변에 식물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보니까 이거를 진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알아보긴 하지만 그것도 누가 보면 공부겠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각 잡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방송통신대 있잖아요. 거기 농학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왜 식물을 공부하는데 왜 농학과를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에 많은 식물들은 농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애초에 원예라는 분야가 농학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쌀, 어떤 그런 곡류들, 그런 과일들, 채소들 다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연결점이 진짜 많습니다. 네. 농학이라고 하니까 계속 아까 말했던 여정님이 그 꽃의 당위성, 그러니까 꽃의 쓸모를 네네. 찾아주고 싶다. 이거랑 또 연결되니까 완전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잡초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농학과라는 선택은 굉장히 적절하죠. 네. 다행이다. 그거 가기 전에 여기 모셔가지고 아직 취미일 때 취미를 어떻게 또 이따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그런 꿈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이제 식물 관련해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 다 했는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저는 좀 사람들이 식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알면 물론 좋겠지만은 적어도 그 계절에는 어떤 꽃이 있고 이런 거를 직접 찾아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게 결국 식물의 존재감을 알리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식물을 찾아줘야 계속 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좀 식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알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쁘다고 함부로 꺾지 말고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되게. 네. 맞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잔소리인데. 네, 그리고 화단에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고. 네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맞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제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이건 뭐 근데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초록색의 식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겠네요. 네. 식물을 사랑하는 여정님의 뜻깊은 한마디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이제 취미론으로 끝내는 것처럼 이제 여정님의 취미론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여정님이 정의하는 취미란 무엇인가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긴 한데 그거 취향 존중해라고 하잖아요. 이 의미를 들으면 취향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존중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취미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취미라는 세계가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취미는 있지만 결국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깊이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취향이 깊어질수록 취향 존중을 해야 한다는 그 역설적인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네요. 네. 취미랑 취향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취미는 그게 조금 더 약간 시각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위적으로. 네. 네네.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를 접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 여정님은 보통 취미가 뭐냐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식물 이런 것도 있나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저 식물 그걸로 알고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네. 원래도 취미가 많구나. 네. 그 취미의 효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 네. 생각하게 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기운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힘들겠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취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의 동기가 되어준다. 네네.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런 게 있긴 하죠. 맞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제가 오늘 말한 게 제대로 말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되게 제가 말하고도 약간 쑥스러운 부분도 많고 내가 진짜 식물 되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공부하기로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또 앞으로 이전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많이 기록하고 계속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